박민호 씨, 이제 나이값 좀 하고 집에서 쉬시지? 여기 젊은 애들 방해하지 말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상무는 대놓고 면박을 줬습니다. 30년 경력의 개발자에게 케이블이나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일 뒤 그 상무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와주십시오. 아무도 못 고칩니다. 600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털리기 직전이었습니다. 해커들은 이미 서버 안까지 들어와 있었고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그 노인이 돌아왔을 때 단 10분 만에 벌어진 일은 모두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하루 수만 건의 주문이 몰려드는 중견 유통물류 플랫폼 하늘커머스, 600만 회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결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가는 이 회사의 서버실은 24시간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임직원 500명 규모의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업계에서는 물류 시스템 하나만큼은 대기업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전국 5개 물류센터를 돌리고 당일 배송 시스템까지 갖춘 하늘커머스는 최근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코스닥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사람들 중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00만 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켜내고 있는 핵심 보안 시스템이 20년 전 한 외주 개발팀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결제 정보를 암호화하고 배송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며 외부 해킹 시도를 막아내는 그 보안 엔진. 하늘커머스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시스템을 설계한 장본인이 지금 이 건물 지하 1층 보안실에서 낡은 점검표를 들고 서버 케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으니까요. 박민호, 올해 63. 국내 보안 소프트웨어 업계가 막 태동하던 시절부터 현장을 누빈 1세대 개발자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작은 보안 솔루션 회사에 입사해서 남들이 밤새 술 마실 때 혼자 서버실에 남아 코드를 짰던 사람입니다. 30대 중반에는 이미 업계에서 알아주는 실력자가 되었고 40대에는 굵직한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는 외주 전문 개발팀을 이끌었습니다. 금융권, 유통, 물류, 공공기관까지 박민호의 팀이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였죠. 하늘커머스의 보안 시스템도 바로 그 시절 박민호의 팀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니까요. 60세가 되던 해 박민호는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회사에서 조용히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내 순영 씨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손자도 봐주고 당신 그 허리도 좀 챙기고.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갈 곳이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손자를 봐주는 것도 좋았고 아내와 산책을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손끝이 근질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서버실의 팬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하늘커머스의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직 보안실 점검 보조. 박민호의 눈이 멈춘 건 회사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커머스. 20년 전 자신이 직접 보안 시스템을 설계해 준 바로 그 회사. 그때는 직원 10명도 안 되는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 어느새 600만 회원을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이 20년 전에 심어놓은 코드가 아직도 살아서 돌아가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집에만 있으면 치매 온다고 둘러댔습니다. 순영 씨는 한숨을 쉬면서도 첫 출근 날 아침 셔츠를 깔끔하게 다려주었습니다. 면접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는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경력란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서버실 장비 상태 점검하고 케이블 정리하고 이상 있으면 보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박민호의 30년 경력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최저시급에 일할 사람 하나가 필요했을 뿐이니까요. 출근 첫날 보안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박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버렉에서 나오는 미세한 팬 소리, 초록색 LED가 일정한 리듬으로 깜빡이는 풍경, 냉각 장치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바람. 20년 전 이 시스템의 청사진을 그리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 서버실이 작은 창고 하나 크기였는데 지금은 지하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심은 나무가 이렇게까지 자라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틈은 없었습니다. 보안팀 막내 직원이 다가와 대뜸 말했거든요. 아, 새로 오신 기사님이죠? 저쪽 케이블 좀 정리해 주시고 끝나면 복사용지 좀 채워주세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케이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20대 직원들은 복사용지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박민호를 찾았고 프린터가 걸리면 박민호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박 기사님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드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었지만 그 무리에 박민호가 끼는 일은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을 때면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저런 일을 해야 하나? 자식들은 뭐 하는 거래? 그러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컴퓨터는 좀 아시는 것 같더라, 의외로. 에이, 저 나이에 뭘 알겠어. 케이블 정리나 잘하시면 됐지. 박민호는 커피잔을 들고 돌아서며 슬쩍 웃었습니다.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모르는 것뿐이니까요. 이 서버실에서 깜빡이고 있는 저 초록 불빛들이 전부 자기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거리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점검표를 들고 서버 상태를 확인할 때마다 박민호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기본 구조는 여전히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패치가 덧대어져 있었고 새로운 모듈도 여럿 붙어 있었지만 뼈대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한옥의 대들보처럼 겉에 페인트를 아무리 덧칠해도 속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박민호는 그 사실이 그냥 좋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이 아직 살아서 600만 명의 정보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매일 아침 이 지하실에 내려오는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자신을 뭐라 부르든 어떻게 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게 가끔은 슬쩍 웃음이 나오긴 했습니다. 20년 전 이 시스템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은 건 개발자로서의 겸손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귀찮았던 건지 본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회사에서 박민호는 그냥 점검표 들고 다니는 기사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곧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이 시점에서는 박민호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한울커머스에 출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사이 박민호는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서버실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고 장비 상태를 점검표에 기록하고 케이블 연결 상태를 하나씩 눈으로 훑쳤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먹고 오후에는 서버 로그를 출력해서 이상 수치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계약직 점검 보조가 할 일은 아니었지만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멈추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웠으니까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박민호는 서버 로그에서 가끔 미세한 이상 패턴을 발견하면 조용히 메모를 남겨두곤 했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그 메모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실제로 점검해 보면 소소한 오류가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박민호의 메모 덕분이라는 걸 눈치챈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나 정기점검에서 잡힌 거려니 넘겼죠. 그런 박민호의 일상에 먹구름이 들이운 건 경영지원본부 상무 강태식이 그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강태식? 나이 52세. 한울커머스에서 15년을 버텨 임원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력으로 올라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초대 회장의 골프 모임에서 인연을 맺은 뒤 줄타기의 달인처럼 윗선에 붙어 승진을 거듭한 케이스였습니다. 매출이 오를 때는 자기 공으로 돌리고 문제가 생기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아랫사람에게 더 가혹하다는 건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강 상무에게는 요즘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 이민석을 이 회사에 정규직으로 넣어야 했거든요. 민석이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중소 IT 업체에서 1년 남짓 일한 게 전부인 경력이었지만 누나가 매일 전화해서 사정을 하니 안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보안팀 인원이 꽉 찬 상태라 한 명을 빼야 넣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만만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계약직이었죠. 강 상무는 보안실을 지나갈 때마다 박민호를 슬쩍 바라보곤 했습니다. 낡은 점검표를 들고 서버 사이를 오가는 노인.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 나이에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인건비만 축내는 자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저 한 자리만 빼면 민석이를 넣을 수 있는데 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행동으로 옮겨진 건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보안팀과 IT 지원팀 합동회의가 막 끝나고 직원 20여 명이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도 회의실 한쪽에서 점검 보고를 위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강 상무가 느닷없이 박민호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모두가 들으라는 듯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요. 박민호 씨. 박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값 좀 하고 집에서 쉬시지. 여기 젊은 애들 방해하지 말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돌아가던 직원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강 상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박민호 씨가 여기서 뭘 할 줄 아세요? 지금 케이블 정리? 그거 알바생 시켜도 됩니다. 회사도 요즘 인건비 줄여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자리가 없어요. 말투는 정중한 척했지만 내용은 칼날 같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당신은 쓸모없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안팀 막내가 입술을 깨물며 발끝만 내려다봤습니다. 총무팀 서재현 과장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상무 앞에서 대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박민호는 손에 들고 있던 점검표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3개월 동안 빼곡히 적어온 점검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난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라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요. 그 침묵이 오히려 회의실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강상무는 살짝 불편한 기색을 비쳤지만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박민호의 뒤를 서재현 과장이 따라왔습니다.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기사님 괜찮으세요? 상무가 원래 저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박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서재현을 돌아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서 과장. 신경 써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혼잣말처럼. 다만 사람을 너무 쉽게 보면 나중에 대가를 치르는 법이에요. 그건 나이를 먹어봐야 아는 거지만. 서재현은 그 말의 무게를 그 순간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그 한마디가 예언이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 돌아온 박민호는 평소처럼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손자와 잠깐 놀아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는데 아내 순영 씨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좀 그래. 아니, 별일 없어. 박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순영 씨는 3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의 표정을 못 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오랜 세월 함께하며 터득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강상무의 말이 귓가에 맴돌긴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씁쓸함에 가까웠습니다. 30년을 이 업계에서 보내며 수많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밤을 새워 코드를 짜고 해킹을 막아내며 살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나이값 좀 하고 집에서 쉬시지라는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기분.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겪으니까 입안에 쓴맛이 남긴 했습니다. 그래도 박민호는 그날 밤 평소처럼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요. 아직은 그만둘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강상무가 박민호에게 면박을 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 사이에서 곧 새 사람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정규직 개발자 한 명이 추가 배치된다는 이야기였는데 누가 오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총무팀 서재현 과장은 인사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상무의 조카라는 소문이 함께 따라붙었거든요. 그리고 그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보안팀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선 청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민석, 나이 28세, 키가 크고 외모가 반반한 편이었고 최신형 노트북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근거 없는 여유에 가까웠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중소 IT 업체에서 1년 남짓 일한 게 경력의 전부였지만 걸음걸이에는 마치 경력 10년 차가 새 직장에 첫 출근하는 것 같은 당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상무가 직접 사무실까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이민석을 소개하는 강상무의 목소리에는 감추지 못하는 자부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보안팀에 합류하는 이민석 사원입니다. 최신 기술도 잘 알고
젊고 똑똑한 친구니까 다들 잘 지내세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강상무의 조카라는 걸요. 누구 하나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 시선들이 서로를 스치며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낙하산이구나. 이민석은 사무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창가 쪽에 있는 자리 하나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모니터 배치도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박민호가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해서 앉던 자리였습니다. 점검표를 정리하고 서버 로그를 확인하고 조용히 메모를 남기던 바로 그 자리. 이민석이 아무렇지도 않게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비었죠? 제가 쓸게요. 옆에 있던 직원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거기 박 기사님이 쓰시는 자리인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저쪽 구석에 앉으면 되지. 뭐, 서버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자리가 뭐가 중요해? 그리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이민석도 따라 웃으며 노트북을 꺼내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서재현 과장이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돌렸지만 상무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박민호는 그 장면을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낯선 청년이 앉아 있고 강상무가 그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광경. 박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조용히 숨을 내쉬었을 뿐입니다. 박민호는 조용히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이민석이 차지한 자리 옆을 지나 서랍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USB 하나와 개인 머그컵이 전부였습니다. 3개월 동안 이 회사에서 쓴 물건이라고는 그게 다였습니다. 머그컵은 그냥 두었습니다. USB만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USB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사무실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이 회사 보안 시스템 전체를 설계할 때 작성한 원본 코드와 구조 설계도 그게 이 작은 장치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이 회사에 올 때 혹시나 싶어 챙겨왔던 것인데 한 번도 꺼내볼 일이 없었습니다. 쓸 일이 없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박민호는 서버실 점검 게시판에 마지막 점검표를 꽂아두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상무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곳엔 더 있을 이유가 없죠.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 몇 명이 고개를 들어 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상무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잘 됐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인사팀에 서류 넣어 놓을 테니까. 이민석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방금 이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이 나가는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박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 속 USB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30년 개발 인생 전체가 이 작은 장치 안에 들어있는 셈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서재현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몇 걸음 따라가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 말이 너무 가벼워서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서재현은 박민호가 사라진 복도 끝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신입 시절
서버실에서 마주쳤던 외주 개발팀의 모습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팀을 이끌던 사람의 얼굴이 방금 나간 그 노인과 겹쳤다 사라졌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너무 오래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싸하게 내려앉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한편 강상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골칫거리가 알아서 나갔으니 인사팀에 별도로 해고 통보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정규직으로 무사히 자리를 잡았고 보안팀 인건비도 한 자리 줄었으니 윗선에 보고하기도 좋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적어도 강상무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내보냈는지, 그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한 구멍인지, 그 구멍이 곧 이 회사 전체를 삼키게 될 거라는 사실을 강태식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떠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에 나간 사람의 빈자리는 금요일이 되기도 전에 잊혀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잊혀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억할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보안실 서버 사이를 오가던 노인이 사라졌다는 걸 인지한 직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점검표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사람도, 서버 로그에 남겨지던 메모가 끊겼다는 걸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민호가 마지막으로 꽂아두고 간 점검표만 게시판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부재를 느낀 건 총무팀 서재현 과장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보안실로 내려가던 그 단정한 뒷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괜히 복도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재현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이민석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입사 첫 주부터 이민석은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삼촌 덕에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는지, 아니면 정말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었는지 이민석은 보안 시스템 코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신입이라면 먼저 선배들에게 시스템 구조를 물어보고 문서를 읽고 천천히 파악하는 게 순서였겠지만 이민석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최신 이론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보안 서버에 접속해서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던 이민석의 눈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시스템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인증 모듈 하나. 코드 스타일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석도 거의 없고 변수명도 낯설고 구조도 요즘 교과서에서 배우는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민석이 보기에 그건 누가 봐도 20년 전 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석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코드가 왜 20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는지, 왜 그 위에 새로운 모듈들이 덧붙여질 때마다 아무도 그 코드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이민석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됐으니까 구식일 거라고, 구식이니까 바꿔야 한다고, 그게 이민석의 전부인 논리였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보안팀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팀 내부에서 검토를 거치고 영향 범위를 파악한 뒤에야 수정 여부를 논의하는 게 맞았습니다. 보안 시스템의 코어 모듈을 손대는 건 아무리 사소한 변경이라도 팀장 승인과 테스트 환경에서의 검증이 필수인 가장 민감한 작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민석은 보안팀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삼촌인 강상무에게 직접 갔습니다. 팀장에게 먼저 보고하면 신입이 뭘 안다고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거든요. 삼촌한테 가면 간단했습니다. 삼촌이 좋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상무가 승인한 건데요.
그게 이민석의 계산이었습니다. 절차보다 빠른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강상무에게 이민석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삼촌, 여기 보시면 완전 구식 인증 모듈이 하나 있는데요. 코드 스타일이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제가 최신 프레임워크로 업그레이드하면 성능이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보안 업계에서도 요즘 이런 구조는 쓰지 않거든요. 강상무는 코드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화면에 뭐가 떠 있는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입사 첫 주부터 성과를 내겠다고 나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젊은 감각이라고, 자기가 민석이를 데려온 판단이 옳았다고 확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민석이야. 그런 걸 볼 줄 알아야지. 어디 한번 해봐. 팀장님한테 먼저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민석이 형식적으로 물었지만 강상무는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상무야, 팀장이야? 내가 됐다면 된 거지. 빨리 해. 승인을 받은 이민석은 의욕적으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보안팀 선임 개발자 옆을 지나칠 때 그 선임이 이민석의 화면을 흘깃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건드리는 거야? 그 모듈은 좀. 상무님한테 승인 받았습니다. 이민석이 잘라 말했습니다. 선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무가 승인했다는데 더 뭐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낙하산의 힘이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뒷배경으로 절차를 건너뛰는 것. 그리고 그 건너뛴 절차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이 사무실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민석은 기존 인증 모듈 옆에 자신이 새로 짠 코드를 붙이고 두 구조를 연동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걸 해본 적이 있으니 자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놀림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 코드와 기존 모듈을 연결하는 지점을 손대는 순간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이민석은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경고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었습니다. 화면 구석에서 빨간 알림이 깜빡이기 시작했지만 이민석은 원래 이런 게 좀 뜨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이 없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4번째 경고가 뜨는 순간 이민석의 모니터가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니터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처리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결제 서버가 응답을 중단했습니다. 배송 추적 시스템의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전국 5개 물류센터에서 동시에 오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고객센터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수천 건씩 들어오던 주문이 0건으로 뚝 끊겼습니다. 이민석이 건드린 그 모듈은 단순한 인증 모듈이 아니었습니다. 한울커머스 전체 보안 구조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모든 서버가 서로를 신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연결고리. 20년 전 박민호가 설계할 때 일부러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심어놓은 뿌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무의 가지를 자르면 가지만 죽지만 뿌리를 흔들면 나무 전체가 쓰러집니다. 지금 이민석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민석은 당황해서 되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뒤였습니다. 되돌리기 명령을 입력할수록 오류는 더 깊어졌고 시스템은 더 빠르게 망가져갔습니다. 마치 실을 잘못 당기면 옷 전체가 풀려버리는 것처럼 한 곳을 건드리자 연결된 모든 곳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다 꺼진 거야?
이민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모니터만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분 전까지 자신감에 차 있던 그 손이 지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서버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부서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울커머스 창립 이래 전사 시스템이 통째로 멈춘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재앙은 이 시스템 마비를 틈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어벽이 무너진 그 순간을 노리고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걸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멈춘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사무실 전체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IT팀 전원이 서버실로 달려갔고 보안팀 직원들은 각자 모니터 앞에서 상황 파악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화면마다 뜨는 건 오류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보안팀장 황도연이 서버실에서 뛰어나와 강상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인증 모듈이 완전히 깨졌는데 이 모듈이 전체 서버 간 통신의 기반이었습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연결된 시스템 전부가 멈춘 겁니다. 강상무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IT팀이 뭐 하는 거야? 빨리 복구해. 황도연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이 모듈 구조를 저희 팀에서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코드인데 누가 만들었는지도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손을 잘못 대면 지금보다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서버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보안팀 모니터링 담당 직원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팀장님, 외부에서 접근 시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도연이 뛰어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 경고창이 연달아 켜지고 있었습니다. 외부 접근 시도 감지 보안 프로토콜 비활성화 상태, 인증 서버 응답 없음 방어 레이어, 붕괴 비인가 접속 시도 데이터베이스 영역 침투 중. 황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방어벽이 무너진 틈을 해커들이 즉각 파고든 겁니다. 마치 성벽이 무너지자마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적군이 밀려 들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정상이었다면 자동으로 차단했을 접근 시도들이 지금은 아무런 제지 없이 서버 안쪽으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황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원 600만 명 개인정보 서버가 뚫리고 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결제 정보까지 전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상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민석은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깨달은 듯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있던 CFO 박재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법무팀장도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그 6글자가 사무실 안에 떠돌았습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단어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얼마 전 국내 대형 통신사에서 가입자 2,3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전화번호로 만들어진 대포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시달려야 했고 유심을 교체하려는 사람들이 전국 대리점 앞에 긴 줄을 서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경영진은 국회에 불려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보다 조금 전에는 국내 대형 이커머스에서 회원 3,370만 명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구매 내역이 한꺼번에 털리는 초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다크웹에서 거래되었고 피해자들에게는 한 번도 가입한 적 없는 사이트에서 결제 완료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실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건 단순한 데이터 몇 줄이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신원도용, 스토킹까지. 한번 빠져나간 정보는 절대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재앙이 한울커머스 600만 고객의 문턱까지 밀려와 있었습니다. IT팀이 총동원되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인 인증 모듈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팀 안에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 모듈은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고, 아무도 분석하지 않았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굳이 들여다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고 나니 그 굳이 들여다볼 이유가 없었던 것이 얼마나 큰 맹점이었는지 뼈저리게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강 상무가 다급하게 외부 보안 전문 업체에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30분 만에 업체 기술자 3명이 도착했습니다. 서버실에 들어가 코드를 살펴보던 그들은 10분쯤 지나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는 저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입니다. 상용 프레임워크를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설계한 구조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 자체가 안 됩니다. 설계자 없이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 건드리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강 상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지금 고객 정보가 털리고 있다고. 업체 기술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코드를 설계한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이 구조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설계한 사람을 찾으라니. 20년 전 외주 개발팀이 만든 건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이 회사에 있기나 한 건지. 모두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서재현 과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 한쪽을 짓누르던 그 불안감의 정체가 이 순간 퍼즐 조각 맞추듯 하나로 이어진 겁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서재현에게 쏠렸습니다. 저 코드 20년 전 외주 개발팀이 짠 겁니다. 서재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입 때 그 팀이 마무리 작업하는 걸 봤습니다. 서버실에서 몇 주 동안 밤새 작업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팀을 이끌던 사람이. 서재현은 침을 한번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박 기사님이었습니다. 박민호 기사님이 그 팀 핵심 설계자였어요. 그분 아니면 누구도 이 구조는 모릅니다. 사무실 전체가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상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박민호 씨가? 그 케이블 정리하던 노인네가? 서재현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일 전에 상무님이 내보내신 그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관통했습니다. 강 상무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값 좀 하고 집에서 쉬시지라고 했던 자기 목소리가 귓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을 겁니다. 이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차지했던 그 창가 자리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자기가 구식이라고 비웃었던 그 코드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보안팀 모니터에서는 여전히 붉은 경고창이 쉬지 않고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해킹 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600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흘러나가기까지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5일 전 이 회사 정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강상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박민호의 번호를 찾으려 했지만 당연히 저장되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같은 건물에서 일했지만 강태식은 박민호의 연락처를 한 번도 저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장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케이블 정리하는 계약직 노인의 번호를 왜 저장하겠습니까? 인사팀, 박민호 씨 연락처 당장 찾아. 강상무가 소리쳤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허둥지둥 인사 시스템을 뒤졌습니다. 퇴직 처리가 된 지 5일밖에 안 됐으니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받아든 강상무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울렸습니다. 강상무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4번, 5번.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받아라. 강상무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항상 큰 소리로 호통치고 아랫사람 앞에서 어깨에 힘 잔뜩 주던 그 강태식 상무가 전화기를 붙잡고 간절하게 읍소하는 모습. 불과 5일 전 나이값 좀 하고 집에서 쉬시지라며 코웃음 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6번째 신호음이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민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강상무의 떨리는 숨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온도였습니다. 그 시각 박민호는 집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사하고 나온 뒤 며칠간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 사서 벤치에 앉아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서버실에서 보내던 오후가 이제는 이렇게 바뀐 겁니다. 허전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만 그렇다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곳에 미련을 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캔커피 뚜껑을 막 따려던 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이라면 안 받았겠지만 왠지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박민호 씨, 아니, 박 선생님, 저 강태식입니다. 박민호는 캔커피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회사 시스템이 전부 멈췄고 해킹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될 위기입니다. 아무도 못 고칩니다. 선생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제발이요. 한숨에 쏟아내는 말이었습니다. 5일 전 박민호를 내보낼 때의 그 여유롭고 거만했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숨이 차 있었습니다. 강태식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권위는 종이처럼 찢어지고 남는 건 두려움뿐이라는 것. 박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앞 도로를 지나가는 버스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캔커피에서 올라오는 미지근한 김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며칠 전 나가라고 하셔서 나왔지 않습니까?
강상무의 숨이 멎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집에 가는 노인네인데요. 저한테 왜 전화를 하셨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날카로웠습니다. 강상무가 5일 전에 했던 말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니까요. 나이값 좀 하고 집에서 쉬시지라는 말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강태식의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상무가 무슨 말인가를 더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먹이는 건지 당황한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박민호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커피가 써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본인도 잘 모르겠다는 듯 그냥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한편 전화를 끊긴 강상무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결과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당했다는 걸, 그것도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되돌려받으며 거절당했다는 걸 차마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보안팀장 황도연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연락되셨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해킹 시도가 데이터베이스 핵심 영역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못 막으면 고객 정보가 유출됩니다. 30분. 그 시간이 강상무의 머리 위에 톤 단위의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건 회사가 망하는 수준의 사고입니다. 과징금, 집단소송, 주가 폭락, 경영진 사퇴, 코스닥 상장은 물 건너가는 정도가 아니라 회사 존폐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에 자기가 있다는 걸 강태식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강상무는 마지막 수단을 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로 직접 보고하고 싶지 않았던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한울커머스 회장 최병준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회장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보고하는 강상무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회장 최병준은 10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분 연락처 나한테 넘겨.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20년 전 외주 계약 당시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 사태의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고 판단한 건지 어쨌든 강태식이 실패한 일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편의점 벤치에서 두 번째 캔커피를 따려던 박민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호 선생님이시죠? 한울커머스 최병준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강상무와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고 울먹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분명하고 진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선생님을 함부로 대한 것도 선생님이 만드신 것의 가치를 몰라본 것도 전부 저희 잘못입니다. 하지만 지금 600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위험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호는 캔커피를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태식의 전화와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회사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씁쓸했지만 6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와 결제 정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 그건 강상무에 대한 감정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박민호는 캔커피를 벤치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600만 명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주머니 속 USB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5일 전 회사를 나올 때 챙겼던 그것이 이제 진짜 쓸모를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는 반쯤 딴 캔커피 하나가 남았습니다. 박민호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30년 개발자의 본능이 은퇴한 노인의 허전함을 밀어내고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한울커머스 건물 앞에 도착한 건 전화를 끊은 지 40분 뒤였습니다. 편의점 벤치에서 일어나 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이미 20년 전의 설계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인증 모듈의 연결 구조, 방어벽의 계층 배치, 서버 간 신뢰 체인의 흐름. 20년이 지났지만 자기가 만든 것은 한 줄도 잊지 않았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건물 쪽으로 걸어가면서 주머니 속 USB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이 작은 장치 하나에 600만 명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게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5일 전 이 회사를 나올 때만 해도 이걸 다시 꺼내볼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분위기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직원 2명이 창백한 얼굴로 뭔가를 속삭이다가 박민호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5일 전까지 케이블 정리하던 그 노인이 왜 다시 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보안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민호에게 쏠렸습니다. IT팀, 보안팀, 외부 업체 기술자, 그리고 한쪽 구석에 서 있던 강 상무와 이민석.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지만 박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시선이 이 63 노인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박민호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상무가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깨에 힘 잔뜩 주고 다니던 그 사람이 63 계약직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박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5일 전 나이값 좀 하고 집에서 쉬시지라며 코웃음 치던 그 얼굴이 지금은 공포와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이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차지했던 창가 자리의 원래 주인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지금은 견딜 수 없는 무게로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박민호는 바닥에 무릎 꿇은 강태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박민호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꼬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일단 고객 피해부터 막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조건도 없었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강태식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5일 전에 받은 모욕도, 뺏긴 자리도, 등 뒤에서 들려왔던 수군거림도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그것만이 지금 이 순간 유일하게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30년을 이 업계에서 살아온 개발자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회장 최병준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호는 상의 주머니에서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5일 전 이 사무실을 나가며 서랍에서 챙겼던 바로 그것. 20년 전 이 회사 보안 시스템 전체를 설계할 때 작성한 원본 코드와 구조 설계도가 담긴 장치였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 작은 USB에 모였습니다. 저게 뭔데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박민호는 이민석이 앉아있던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원래 자기 자리였으니까요. 이민석은 옆으로 비켜서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20년 전의 코드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박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편의점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던 조용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라간 손가락은 떨림없이 정확했고 화면을 훑는 눈동자는 코드의 흐름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년 경력 개발자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겁니다. 먼저 이민석이 건드린 연동 지점의 충돌 구간을 찾아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던 보안팀 직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박민호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오류 코드가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듯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외부 업체 기술자 3명은 박민호의 뒤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다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들이 1시간 동안 들여다봐도 파악하지 못했던 구조를 이 노인은 단 몇 초 만에 읽어내고 있었으니까요. 3분 만에 인증 모듈의 원래 구조를 복원했습니다. 5분째에는 방어벽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서 붉은 경고창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7분째에는 해킹 시도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밀려들던 비인가 접속들이 방어벽에 부딪혀 튕겨져 나갔습니다. 8분째에는 결제 서버가 다시 응답하기 시작했고 전국 5개 물류센터의 시스템이 하나씩 살아났습니다. 10분이 채 되지 않아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민호는 마지막으로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은 없습니다. 단 한 건도요. 그 한마디가 사무실에 떨어지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 막내였습니다. 한 명이 시작하자 2명이 따라붙었고 곧 사무실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IT팀 직원들이, 외부 업체 기술자들이, 복도에서 지켜보던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박수를 쳤습니다. 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사하다는 안도감과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인 박수였습니다. 박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듯. 하지만 그 10분이 이 회사의 운명을 바꿨다는 걸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민석은 그 자리에서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구식이라고 비웃었던 코드가, 자기가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큰 소리쳤던 그 모듈이 10분 만에 이 노인의 손끝에서 완벽하게 복원되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본 겁니다. 대학에서 4년 배우고 회사에서 1년 일한 자신의 경력이 이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식은 구석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 그는 자기가 내보냈던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수습된 뒤 회장 최병준은 박민호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이 아니라
본관 1층의 작은 응접실이었습니다. 최병준은 박민호보다 5살 위인 68세. 한울커머스를 직원 10명도 안 되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600만 회원의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창업자였습니다. 20년 전 박민호의 외주 개발팀의 보안 시스템을 맡겼던 것도 최병준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외주비도 깎고 또 깎았던 기억이 지금은 부끄러운 과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병준은 응접실 테이블 위에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20년 전 외주 계약서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박민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 내역, 납품 일정, 검수 확인서. 그 아래에는 박민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걸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최병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호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생님 팀에 제대로 대우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주비도 시장 가격보다 많이 낮았고 설계 기여에 대한 별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가 어려워서 그랬지만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박민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이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납품하고 돌아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받은 외주비는 팀원들 인건비와 장비비를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었으니까요. 개발자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 잘 돌아가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보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년이 지나고 자기가 만든 시스템 위에서 600만 회원짜리 기업이 성장하는 동안 자신은 최저시급 계약직으로 케이블이나 정리하고 있었다는 건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최병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을 공식적으로 기술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설계 기여분에 대한 추가 보상도 지급하겠습니다. 금액은 선생님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박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병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목적으로 이 회사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그것 자체가 존중의 표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코드를 짜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좋은 기술에는 정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의 개발자들도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박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민석 씨를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최병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건데 왜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는 겁니다. 기초가 부족한 거지 머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그 친구가 배운 게 있을 겁니다. 아무리 최신 기술을 안다고 해도 기본을 모르면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려. 박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제 옆에서 기초부터 다시 배우게 해주십시오. 1년이면 쓸만한 개발자가 될 겁니다. 삼촌백으로 들어온 건 그 친구 잘못이 아닙니다.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는 앞으로 본인 몫이지만요. 최병준은 한참 박민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식 상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최병준은 박민호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감사위원회에 강태식의 인사 전횡과 절차 무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뒤였습니다. 조카를 정규직으로 밀어넣기 위해 계약직을 내보낸 것, 보안 시스템 수정을 팀장 승인 없이 상무 권한으로 강행한 것, 그로 인해 전사 시스템 마비와 해킹 위기를 초래한 것, 하나하나가 징계 사유였습니다. 강태식의 한울커머스에서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한울커머스 전체 공지로 하나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박민호 기술 고문 위촉 건이었습니다. 주 3회 출근, 보안 시스템 점검 및 자문, 신입 개발자, 멘토링. 직함이 달라지자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3개월 동안 박 기사님, 아저씨로 불렸던 그 사람을 이제는 박 교수님이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박민호는 그 호칭이 좀 어색했습니다. 자기는 교수가 아니라 개발자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바로잡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편한 대로 부르면 되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호칭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앞으로도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민석은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박민호 옆에 앉아 노트와 펜을 들었습니다. 첫날 박민호가 건넨 말은 짧았습니다. 코드를 읽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코드를 왜 이렇게 짰을까? 그 왜를 모르면 아무리 최신 기술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이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삼촌백으로 들어온 낙하산이 아니라 한 명의 개발자로서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짐을 챙기는 박민호에게 서재현 과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교수님, 그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이 회사 보안을 만든 분이라는 걸 말씀하셨으면 저런 일은 안 당하셨을 텐데. 박민호는 가방을 들며 슬쩍 웃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서 과장. 제대로 된 곳이라면 그런 말 안 해도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알아봐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잖아요. 서재현은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습니다. 괜히 코끝이 시큰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민호는 정문을 나서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까? 오랜만에 순댓국 어때? 전화기 너머로 순영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무슨 바람이 불었어. 좋아요, 나가요. 박민호는 전화를 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5일 전 이 정문을 나설 때와는 다른 걸음이었습니다. 그때는 허탈함을 안고 나갔지만 지금은 등 뒤로 박 교수님, 내일 뵙겠습니다 하는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이름 없는 베테랑은 이제 비로소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매일 안전하게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고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건 대부분 그 사람이 떠난 뒤입니다. 떠나고 나서야 그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되죠. 나이가 많다고, 직급이 낮다고, 계약직이라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직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경험과 손끝에 있는 겁니다. 박민호처럼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은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